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한국 문화를 우리의 그 가족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좀 더 계속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유독 그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네.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전 국민의 가족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는 분들한테도 아주머니, 뭐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이게 사실은 이게 친척들 간에 부르는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좀 더 이상하지 않고요. 또 무슨 또 이제 그 식당에 가서도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뭐 언니 뭐 이렇게 불러야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예를 들면 뭐 이 주점에 들어갈 때도 이모 나왔어요.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맞아.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이 하다못해 안주도 하나 더 이제 꺼내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자기 친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들 보고 이모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 국민이 이렇게 가족이어야지 마음이 편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 가족의 그 특징을 좀 알아본다는 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 그 동남아시아 문화가 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부자 문화축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죠.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하고 대비적인 서구 문화는 남편하고 부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부부 문화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위로 쭉 아버지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조상이라고 부르고 이 밑으로 아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자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문화는 조상과 자손이 나이 대에서 연결되는 이런 연속성의 문화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제 속성 중에 하나인 포용성의 문화라고 하는 특징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왜 우리 그 한국 그 문화에서는 이 포용성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아들을 사실 우리가 여기 하나 이렇게 썼지만 대개 보면 아들을 하나 두는 건 아니죠. 네. 이 아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자식을 많이 두는 거를 좋아하니까 아들을 이렇게 여럿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럿 둔다는 게 왜 여럿이 중요하냐면 아들이 다양하게 이 아들은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고 요 아들은 뭐 이제 또 다른 직장을 이렇게 가지면 한 아들이 조금 잘 못 돼도 다른 아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안전하단 말이죠. 네. 이 우리 사회가 이 왜 이렇게 가족을 중시하게 했느냐면 우리가 이 5천 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많은 외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침략이 들어올 때 그래도 믿을 거는 가족이고 단결해야 되니까 전 국민이 가족 같은 이래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 같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뭉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우리 IMF 같을 때 사실 전 세계가 놀란 거는 그 장롱 속에 있던 금 다 꺼내내는 거 보고 맞아. 전 세계에서 놀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5천 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다 같이 그 이 붉은 왕과 빨간 옷 입고 광화문에 모이거나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런 응원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그 가족 문화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럿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각각 특징이 다른 다양한 아들들을 이렇게 여럿을 내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포용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식을 열어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이거 이제 그 서구 문화를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서구 문화는 남편이 부인이 여럿이든가 뭐 이 부인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마음속으로야 그럴 줄 모르지만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배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떨쳐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안고 들어오는 거고 이 문화가
우리하고 이 서양하고가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게 우리들의 이제 의식주에서 다 드러나요. 우선 처음부터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옷이 서양 옷하고의 특징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단추가 없어? 그렇죠. 우선 단추가 단추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몸에 딱 맞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남자들 한복도 자기 몸의 치수를 다 맞춰가지고 이걸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뭐 위 거 아래 거 이렇게 입는 거고, 바지 같은 것도 그냥 이 큰 사이즈 몇 개만 사이즈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이렇게 입고 조금 크고 길이는 이제 이 허리로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요거 이렇게 잼내니까 이게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 위에도 마찬가지죠. 위에도 여성들이 저고리 같은 것도 약간 이 크면 이게 이제 고름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니까 이 딱 어떤 한 사람에게 맞게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크게 그냥 상중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입으면 되니까 뭐 어머니가 입던 거 딸이 입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입을 수 있게 옷을 만들 때도 그렇게 포용성 있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비하면 서양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해 입어요? 딱 자기한테 맞게 이걸 맞춰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남은 못 입게 배타적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한 몇 년 전에 입던 옷이 체형이 좀 달라지게 되면 못 입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속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어떠냐 하는 것만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체형이 달라지면 못 입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신발도 옛날에 우리 그 신발 남학신이나 이런 집신 같은 거는 그냥 대충 신고 가는 거지. 근데 서양 애들은 다 구두를 일일이 이걸 치수를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타적이다라는 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나뉘면 못 입게 옷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 가족이 누구나 먼저 대충 소화가 되게 이렇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이 포용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의도 이렇지만 식을 한번 봐요. 먹는 거.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뭔가요? 찌개죠. 같이. 찌개를 가운데다 놓고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지.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 그 밥 먹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느냐. 내 거는 덜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거는 덜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를 들면 이 가족들이면 이 그 음식을 상차려고 같이 이렇게 먹지. 나는 내 거 따로 줘 그러면 뭔가 정 떨어지는 애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정 떨어진 사람은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그 국밥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말아가지고 이제 먹는 그쵸. 건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따로 국밥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국밥이 이게 원래가 한국의 음식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비빔밥의 특징이 뭐예요? 다 같이 다 넣어서. 넣고 사발에 네. 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먹는 게 이게 비빔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냉장고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이제 부엌에 찬장에 먹다 남은 채소들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약간 이제 상하려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 이제 이걸 먹잖아요. 참기름. 그리고 약간 냄새가 나는 거는 또 요거 죽이려고 이제 이 참기름 좀 걸고 이 맛은 이게 이제 입맛에 구별 못하게 고추장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푹 먹고 이렇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이게 한꺼번에 그 맛이 따로 먹을 때보다는 굉장히 다른 도저히 이 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음식을 소위 우리가 양식이라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얘네들 음식이 어떻게 나와요? 전체 요리부터. 그렇죠.
뭐 하나 전체 요리 나오고 요거 먹으면 또 다른 거 뭐 하나 네. 갖다 주고 에피타이저다. 그거 먹고 나면 또 다른 거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음식 자체가 배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한 상을 시작할 때부터가 차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의 맛을 맞아. 제대로 알으려면 이 밥에다가 국에다 밥을 말아서 네. 숟가락으로 하나를 떠가지고 여기다 김치를 김치를 하나 올려놓고 올려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을 때 요 오묘한 조화의 맛, 네. 요 맛이 이게 서양 음식을 먹을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하나 따로 먹고 따로 먹고 따로 먹고 하니까 입 닫고.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음식은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게 포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도 갖은 양념을 적당히 품을러 이렇게 해야지. 네. 요거 맥부람 네. 하면 이 맛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대충 알아서 이제 하는데 이 알아서 한다는 게 어머니들의 이제 손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갖은 양념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기보다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같이 넣어라 이제 되게 이런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매 음식 할 때마다 그 한국 여성의 창조성이 발휘되는 네, 이제 이런 맞아요. 게 우리가 이제 포용성의 문화다 이거예요. 아, 자, 그다음에 그 우리 주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의식주 이제 자는 이제 집인데 우리 집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요새 이제 서양 거부터 얘기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배타적이니까요. 독립. 우리 이제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를 보면 거실 따로 있고 침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엌 따로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간을 분할하는 것도 기능을 가지고 서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전통적인 우리 옛날에 단독주택에서 한번 살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도 식당 따로 있고 공부방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그랬나요? 이거 안방에서 다 하지 않나요? 안방에서 텔레비 볼 때는 거기가 거실이고 맞다. 그러다가 이제 삼각 어머니가 보면. 자, 밥 먹을 테니까 치워라 그러면 다 정리한 다음에 네모상. 꺼내가지고 들어앉아서 거기서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치우고 공부할 때 되면 또 그 상에서 숙제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잘 때 되면 또 상 치우고 그 방에서 이제 자리 깔고 아버지 어머니랑 다 같이 가족이 자고 네. 이러지 이제 침실에서 자고 부엌에서 하고 뭐 거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간을 다양하게 포용력 있게 이걸 사용하는 게 우리들의 전통이다 이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서양의 집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침실이 몇 개냐 가는 거로 하잖아요. 맞아. 네. 뭐 베드룸이 네. 그 집이 2개냐 3개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에 통으로 뭐 예를 들면 몇 평이냐 네. 맞아. 그 구조 그 안에 구조는 관계가 없어. 몇 평이냐.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의 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의식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의식주에도 그대로 이게 나타나서 네.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오늘 같은 방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 같은 사람이고 네. 방에 따로따로 떨어져 자게 되면 조금 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우리는 들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게 왜 이제 배타적인 게 이 침실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이 남편과 부인 얘네들이란 미안한데 이 서구 사람들은 이 남편과 부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주무시는 데가 이게 침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 귀하더라도 얘네들은 자식을 밖에 딴 방에서 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침실은 완전 배타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게 요 부부의 침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 부부의 그 침실이 성역이야. 여기는 자식도 못 들어가. 사실 여기는 이 자녀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 개념에는. 그러니까 그 뭐 겉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 서구 사람들이 이 그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워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 아들로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아들들, 가족들을 다 방에서 데리고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많이 발달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이게 우리들의 그 의식주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반에 다 이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면 이 그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메뉴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수십 가지 음식이 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걸 한 수십 가지를 이렇게 걸어놔야 돼. 이게 다 포괄성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점이 이렇게 전문 음식점이라는 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문 음식점이라 그래도 그걸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종전 팔아. 중화 요리 전문 이러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중국 음식 전문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도 여름에 보게 되면 콩국수 뭐 이렇게 써 있다고. 네, 지금 똑같아요. 돈가스, 냉면, 돈가스도 콩국수, 있고. 돈가스, 제육볶음, 네, 다 있어요. 다 있지. 오징어 덮밥. 그게 우리는 하나만 하면 불안해. 아, 그리고 아니 그 중국 음식 먹기 싫은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 어떡하겠냐. 맞아요. 콩국수도 줘야지.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다양하게 이걸 하는 걸 굉장히 배려죠. 좋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점이 그렇게 한 가지로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보다는 그건 다 서양에서 온 거고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개념 한국화된 음식점이면 전부 다 그게 여러 가지를 다 이걸 하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발달돼 있는 문화가 이게 그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이거예요. 네. 이게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네. 공부하는데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지금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물론 이제 그 경쟁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경쟁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게 네,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그것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 소위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학계통에 적성이 있는 애들은 뭐 국어나 이제 외국어를 잘하지만 수학을 좀 못할 수 있고 네. 또는 예술계통을 좀 못할 수 있어요. 네. 또는 이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적성이 있게 되면 소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건 잘하지만 어학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돼. 네. 왜냐하면 한 과목이라도 내신이 떨어지면 얘는 안 돼. 네. 네.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학자들은 한국 교육을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국 교육 같은 식의 올림픽을 하면 오리가 금메달을 딴다. 오리. 오리. 동물 올림픽을 할 때. 왜냐하면 오리는 헤엄도 쳐. 그리고 무태서도 살아. 뛰기도 하고. 그리고 급하면 날기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육해 공군을 커버해. 우리는 이걸 다 잘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올림픽이라는 거는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지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왜 노벨상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느냐 오, 하는 이유가 전문성. 하나를 잘하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놔뒀으면 아마 좋겠어. 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는 우리 이 수진 씨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저분이 성악가잖아요. 음악을 하신 분인데 우리는 음악을 하면 노래만 잘하게 놔두면 되는데 이 학과 공부도 잘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을 하는 이 적성하고 학과 공부하는 적성하고는 다른 적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술을 잘하는 분들은 예술만 잘하고 맞아요. 나머지 공부는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네, 알면 돼.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잘해야 되니까 너 노래 잘하니까 이제 뭐 노래는 잘해야 좀 돼. 쉬고 그 시간에 수학해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하기 싫은 거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네. 맞아.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 학과를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대학에는 더 잘 가는 이런 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 음악을 치면 뭐 이 첼리스트 장한나라든가 또는 뭐 사라장 바이올리니스트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 연주회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큰 포스터에 뭐라고 붙느냐면
한국이 나은 이렇게 맞아. 낳기만 했어. 그 맞아. 낳기만 해. 우리도 양심이 있어서 한국이 키운 이건 안 해. 낳기만 했어. 진짜 낳기만 낳고 했어, 어디 우리가. 간다? 왜냐면 맞다. 사실 우리 같은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키우면 그렇게 안 그렇게 되기가 많이 어려워. 돼. 그러면서도 또 왜 한국에서는 한 분야를 잘하는 전문가가 왜 안 나오냐. 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몇 년 하다가 또 딴 부서로 돌리고 맞아. 딴 부서로 네, 돌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인 네.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맞아, 멀티해야 돼, 멀티. 이게 바로 우리의 그 포용성의 문화가 이게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하나를 해도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신뢰가 사회 전체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사회가 빨리 변동을 하면 어느 거 하나 내가 했다가 그게 만약에 이 불행이 불안해서. 지나간다든가 그때 이제 이미 경기가 그게 나빠졌다 그러면 난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하는 손재주가 많아야 돼.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재능이 비슷하다고 그럴 때는 모든 거를 다 잘한다는 삶하고 하나만 잘하면 돼 할 때 누가 더 자기 전문 분야에서 크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돼 가요. 앞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혹시 교육을 시킬 때 다 잘한다 이거는 이제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좀 더 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전반적인 성적이 좀 나쁘다 그래도 너무 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하나를 더 잘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게 앞으로는 더 이제 그 크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왜? 우리 문화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문화가 고정적이면 이게 가능한데 우리 문화가 지금 이제는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옛날식의 이런 문화에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이 뒤처질 수 있는 소지가 이제는 전문적으로 네가 얼마나 잘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모든 거를 조금씩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인 우리 문화에는 아직까지도 이 포용성이라는 게 깔려 있다 네.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 의식주가 다 변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옷 입는 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이제 서양식의 옷을 입잖아요. 또 우리 먹는 것도 점점 서양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 아무거나 다 이렇게 섞어서 비벼주는 비빔밥 같은 것보다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맞아.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젊은 척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야, 나 지금도 그래. 이제 점점 이제 그 아파트로 살아가는 이런 구별돼 있는 기능을 하니까 이제 많이 우리가 지금 변해가죠. 문화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지키고 싶다고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 흘러가는 듯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많이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데서 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미리 이걸 통해서도 지금 알아가려고 하는 이 맞아.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열성이에요. 서열성.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열이 있어야지. 서열 문화. 네. 맞아요. 이게 우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니까 네. 서열이에요. 거기보다는 이쪽은 수평적 관계니까 평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대인 관계할 때 제일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이가 나하고 비슷할 네. 것 같은데
요거 모를 때 이걸 네. 내가 민증가. 위로 해야 이럴 때가 제일 궁금해요. 대충 보면 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지. 이거 우리가 서열을 딱 정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안 돼요. 그리고 하나도 빠른 그래야 마음 년생, 빠른 년생도 빠른. 그렇지. 빠른 너무 힘들어. 또 빨리 응. 결정해야 돼. 그렇지요. 빠른 년생을 할지 위아래 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약한 사람이 지가 답답하니까 이제 그럼 우리 민증 까자. 우리 채령 씨가 얘기를 해서 주민등록 한번 까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이 이 사람 나보다 한 살 어리네. 아무 말이 나오면 형님이셨네요. 그 형님이셨니? 이분은 또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분인데 대개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2년 늦게 출생신고했다고 이제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대개 경우에 이제 2년 늦게 신고했다고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그럼 우리 맘먹자. 뭐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이게 편해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학교 같으면은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네. 물어봐가지고 학번 맞춰본 다음에 선배다 후배다가 딱 갈라지면 나보다 2년 아래네. 이러면서 선배니 그러면 그래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뭐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하여튼 뭐든지 간에 걸어가지고 빨리 서열을 정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같이 관계 맺는 게 쉽지. 네. 이 서열이 없는 상태에서는 참 이거 말하기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런 서열 의식 속에서 제일 발달된 게 경어가 발달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경어가 네. 발달돼 있는 문화가 네. 별로 없어요. 네. 높임말, 낮춤말이.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면 임금님이 드시면 이게 수라가 되고 네. 어른이 들으시면 진지가 되고 맞아요. 우리가 먹으면 밥이 되고 음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에게 이게 신뢰가 예의에 되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딱 이 우리 언니들이 눈치를 보고 이렇게 네. 갖다 놔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나중에는 그게 순서가 틀리면 대접하는 분들이 이분부터 네. 놔주십시오. 먼저 놔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이 의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전. 맞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이제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열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간에는 이거는 서로 이 엎을 수 없는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애비만한 자식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지. 네. 아버지가 뭐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자식하고 아버지 사이에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 아들들 네. 간에도 형만한 아우 없다. 어. 그래가지고 형 아우 사이에 이 서열을 딱 져준단 말이죠. 네. 응? 그래가지고 쌍둥이라도 네. 5분 형. 네가 그래도 맞아. 형이야. 맞아. 불쌍해 동생. 예쁜 동생.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도 이해하실 텐데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형이 좀 힘이 약하고 동생이 좀 힘이 세가지고 동생이 항상 형을 이기면 이 속상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질서가 없는 집이야 이 집은.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항상 동생 보고 아니 왜 자꾸 너 형한테 대드냐. 이래가지고 동생을 좀 자꾸 이제 부모들은 눌러주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이 잘 나가는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을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절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어머니가 꼭 쓰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 꼭 내가 쓸게. 그리고 딱 요거를 갖다가 모아뒀다가 좀 어려운 아들 오면 살짝 네. 주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한국식의 이제 그러니까 서열을 지키지만 또 위에 있는 사람은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잘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기인데 그건 당연히 얘네들은 평등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자기 이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다른 윗사람한테도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 놀란 게 이게 학생들이 다 교수들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학생들도 교수 보고 하이 성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맞아. 그리고 교수님들 자체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네.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이게 어색해서 그렇죠.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 성렬 나도 하고 싶다. 하지 마.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의 유학생을 하는 동안에 저는 꼭 교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도 좋아해. 그래요? 좋아해요. 이 동양 문화가 그렇다는 걸 알고 이걸 굉장히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근데 겉으로는 다 얘네들은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름 부르고 맞아. 다 이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얘네들은 이 모든 관계에서 제일 바람직한 관계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름 부르고 우리는 친구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서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친구가 나이가 같지 않으면 친구가 안 돼요. 친구는 기본적으로 동등화되는 걸 깔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참 없어요. 왜냐하면 네. 딱 이렇게 서열이 있지 그러네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친구 하자 그랬 위에 이 사람이 친구 같이 하자 이랬다가 진짜 친구 같이 했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불이익이 온다고 그렇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있는 사람은 친구 같다고 하지만 네. 우리는 대접을 해줘야지 얘가 그래도 제대로 예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의와 개념. 그렇지.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뿌리 박은.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이 자꾸 이제 자녀들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자.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이제 혼동스러운 개념이에요. 친구 같은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놀아줘라 이러는데, 물론 놀아주는 거는 좋아요. 네. 근데 같이 놀아준다는 게 꼭 친구여야지만 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지켜가면서도 같이 놀아주면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이 서열 의식이 이게 배어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이 높은 사람하고는 놀다는 개념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려면 서열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근데 서열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억지로 그거는 신경 안 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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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두 가지 큰 문화가 굉장히 혼동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문화가, 네, 어떨 때는 맞아요. 이 문화가 우리가 막 이렇게 혼동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게는 우리 가족들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에서도 지금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이게 지금 많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라든가 지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 네, 네. 서열이 있고 네. 딱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상명하복,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복종하고. 들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야. 일사불란하게 네, 움직이는 조직. 일사불란. 그런데 이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좀 없이 하자. 어?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부장님, 이사님 이런 호칭 없애고 이걸 좀 평등하게 하자.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맞아, 맞아요. 요즘 이게 지금 우리 문화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이런데 맞아. 그러면 이 서열 의식으로 있는 이거는 나쁜 점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서열 의식이 있다는 그 의미는 이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이 희생해서라도 아랫사람을 도와준다는 도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부모는 자녀한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거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서열, 이거는 나쁜 거니까 이거 없애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제는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할 이유도 없어져요. 그렇죠. 이래저래 다 똑같이 네. 이제 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그 갈등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 이게 연봉제, 그 서열로 이제 이 봉급을 받는 이런 우리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네. 어? 이걸 갖다 이제 연공서열제라고 그러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호봉제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 이제 나 이제 대가 우리가 이제 월급이라고 한번 해봐요. 연봉이라 그래도 되는데 그게 호봉에 따라서 우리 나이 조직에 들어온 연배에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서열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연봉이 높으면 안 돼. 네. 그거는 완전히 이게 서열이 뒤집혀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공 서열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연봉은 높은데 일은 자꾸 아랫사람 시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능력제거든요. 능력제. 능력제로 하자. 그래가지고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좀 조금 받자.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우리 근데 여기가 굉장히 지금 저항이 세죠. 네.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문화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다고 그렇지. 연공 서열제 문화였다가 이제 능력제로 가는데 이 능력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느 거나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어요. 네. 능력대로 일하면 또 내가 일한 만큼 나한테 오게 되면 열심히 일하겠죠. 맞아요. 그러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가 생기겠죠. 이거는 또 굉장히 어렵죠. 옛날 같은 이런 데서는 내가 비록 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형은 형이고 네. 아우는 아우인 거야. 그래서 형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도 또 오는 게 있고 뒤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능력제로 하면 예를 들면 이 형제들 또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 누가 제일 그 서열이 높은지 하는 걸 갖다가 능력대로 하자. 이게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콩가루.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가족 모임을 할 때 자녀들이 쭉 왔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월급 많은 순서대로 앉자. 이렇게 안 되냐고. 오, 진짜 최악이야. 진짜.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밑이야. 봐. 아유, 그냥 이거 뭐. 어유. 아, 되게 괜찮다. 높낮이도 괜찮다. 높낮이로. 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게 변화된다는 거는 그 현장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두 가지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거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젊은 분들하고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가 지금 이렇게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면 문화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서로 이제 빨리 바뀌고 싶은 분들은 그걸 기다려주질 않고 또 지금까지 이 위에 속해 있던 분들은 변하는 속도가 더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때요? 우리 가족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여기저기에 지금 있다는 게 좀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느낀 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 이제 포용성의 문화에서 이제 배타성, 전문성으로 가면서 좀 우리 문화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이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라는 게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좋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문화에 대한 이런 재미난 강의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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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